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은 후 밥 한 술에 굴비 한번 쳐다보기라는 그 괴이한 식사법을 애용하며 심지어는 아들이 굴비를 2번 쳐다보게 되자 굴비가 짜지도 않느냐며 호통을 쳤다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자린고비. 1843년 12월 19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중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에서도 인정이라곤 손톱 끝만치도 없는 그 인색함이 묻어나오는 매브리코의 영감 에베니저 스크루지가 등장하며 크리스마스를 경멸하는 그 냉혈의 수전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전노 구두쇠의 이미지는 민간전설이나 소설 속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언제나 검은색의 옷만을 고집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채색의 옷을 좋아한 것 때문이 아니라 검은색 계통의 옷은 때가 타도 그 티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비를 아끼고자 그런 선택을 하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이런 스타일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검은 계통의 옷만을 입혔다고 전해집니다. 늘 검은 옷만 입은 채 활보하는 그녀를 보고 동네 아이들은 마녀라 부르며 겁을 먹고 달아나기 일쑤였으며 그녀의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 마녀의 집안이라 놀림당했던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치를 떨며 검은색 옷만은 절대 입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지독했던 그녀는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월가의 실질적인 경제력으로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구두쇠로서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며 검은 마녀 혹은 월가의 마녀라 불렸던 그녀의 이름은 해티 그린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구두쇠는 1834년 11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포드에서 엄청난 부자인 고래잡이 선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헨리에타 해티 라빈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요, 그들은 그녀의 탄생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 가문이자 대대로 내려오는 갑부 집안이었기에 그랬다는데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가문의 사업을 이어갈 그 아들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그녀가 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짐을 이유로 이 어린 해티를 외할아버지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냉대를 받으며 버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전설로 남겨진 이 해티 그린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서부터 조부모님까지 매우 엄격하게 아끼며 그 막대한 부를 모았기 때문에 어린 그녀 역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로 그 절약 정신을 몸에 습득하였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나게 된 그녀는 6살이 되었을 때 눈이 침침하게 되신 할아버지를 위하여 글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이 주식 투자 현황이나 유가 변화 도표 등 신문에 실린 경제 정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금융권 조기 교육을 절로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8살이 되자 해티는 심부름으로 받은 용돈 5센트를 모아 은행에 저축하기 시작했으며 13살에는 집안사업 가계부 정리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탓인지 그녀는 엄청나게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명문가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보스턴에 위치한 사립학교에 재학했으나 그 성격 때문에 가까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녀가 키운 개들만이 평생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티 그린이 2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무려 750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1억 7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해보면 1,800억 원이라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가치의 돈인데요. 다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만 유산을 상속받게 한 것을 보면 해티 그린의 그 경제관념을 아버지가 미리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지독한 구두쇠로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유산 문제로 다른 형제자매 또한 친척들과도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대한 유산을 피를 나눈 혈육들과 나누기 싫었던 것이었을까요? 750만 달러에 달하는 그 상속받은 유산에서 겨우 9만 달러밖에 못 받았다고 이 해티 그린이 유산 액수를 속였기 때문이었죠. 750만 달러? 무슨 소리냐? 나는 겨우 9만 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였다는데요. 하지만 1855년 당시 이 9만 달러라는 돈 역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역시나 값어치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불만은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과 해티 그린은 그녀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영원한 원수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크나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해티 그린 역시 그런 안목을 지녔는데요. 1861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내전, 그 남북전쟁을 그녀는 매서운 안목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투자자들은 전쟁으로 그 후폭풍을 맞은 휘청거리는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라 투자를 꺼려하였으나 그녀는 이것을 찬스로 여겼는지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티 그린의 큰 그림은 드디어 완성되어졌습니다. 무려 1년 만에 125만 달러, 우리나라 돈 300억 원에 달하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로서도 크나큰 성공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뉴욕 월가에 진출을 하며 이름을 알리게 된 그녀는 부동산과 철도 사업 그리고 대출업 등 돈이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싸그리 모두 다 투자를 하며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 해티 그린의 비결은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그녀는 항상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뒀으며 혼란한 상황에서도 정국을 냉철히 좌시하며 그 비상한 머리와 안목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티 그린은 이런 뛰어난 투자 능력으로서만 유명세를 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상천외한 검소함 그리고 구두쇠 행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그녀는요, 젊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면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자기 재산을 탐내어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에 엄청나게 경계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에드워드 그린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그린은요, 20년 동안이나 동양과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았기에 이 해티의 걱정을 충분히 떨쳐내게 했지만 결국 돈이 중요했던 그녀는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기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후 그제서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런 냉철함을 보인 것인데요. 혈육 간에도 그놈의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해티 그린에게 어느 숙모가 200만 달러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독함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숙모는 자신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티그린은 유산찾기 소송을 제기하여 5년 동안 소송비 15만 달러를 들여 결국은 50만 달러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숙모였던 엘리자베스 여사가 죽게 되자 그녀에게 있던 재산 300만 달러를 차지하고자 진짜 유언장을 빼돌리고 가짜 유언장을 썼던 일까지도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해티그린은 4천만 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계속 낳았던 것이었죠. 숙모에 남겨진 식구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결국 패하였고 연방법원은 그녀에게 10만 달러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내지 않으려고 발악했지만 안 내면 갈수록 벌금이 올라간다는 말에 그녀는 자기 팔다리가 잘려지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며 결국은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해티그린은 사소한 것에도 좋게 말하면 아끼는 습관, 나쁘게 말하면 추잡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기에 그녀는 세계 최고의 구두쇠로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서 도망 다니느라 50여 년을 집도 없이 싸구려 호텔에서 그것도 숙박비를 깎아달라 이런 억지를 쓰면서 여러 곳을 오고 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재고로 남겨진 식빵 조각들이나 항상 차디찬 그 싸구려 오트밀 죽만 선호하였으며 부스러진 쿠키를 포장 없이 떨이로 아주 싸게 샀다가 빈 상자는 5센트에 되팔아먹고 고양이가 먹는 값싼 우유를 사서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끼니를 챙기는 데 썼던 돈은 늘 15센트, 현재 가치로 약 14달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살벌한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도 절대 난방 없이 살았으며 평생 더운 물, 온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웃들은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바깥에 버려진 헌옷들을 모아다가 그걸로 덮어서 추위를 견뎌내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표값으로 2센트를 더 받았다고 가게 앞에서 밤을 새가면서 기다렸으며 비누를 쓰는 것도 아까워서 손도 역시나 잘 닦지 않았고 팥줄부에게 빨래를 시킬 때도 비누가 아까우니 소매 부분만 닦으라고 주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빛을 발휘했던 사업에서도 이 기괴한 절약 정신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 비용을 내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서류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그곳에 앉아서 일을 했으며 고리대금업, 쉽게 말해 사채 사업도 벌였는데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자들의 신원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했고 원금 및 이자 납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차용자가 200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게 되자 그것을 받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도 불사하고 추적하는 진념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확실한 자신의 사업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지만요, 뭔가 그 씁쓸함을 떨쳐낼 순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는데 가정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결혼 당시에도 남편에게 자기 재산은 별도로 관리하며 만약 남편이 파산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는 그 보호 조건을 걸고 결혼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결국은 파산하게 되자 이 해티그린은 일체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냉정하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업은 파산한 게 아니라 파산으로 위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가 하도 돈돈거리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계속 함께 살았으면 그 남편 역시 정상이 아니었겠죠? 진절머리가 난 남편 에드워드는 이렇게 일부러 파산을 선택하고 그녀를 속이고 이혼을 선택, 그녀에게서 도망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해티그린은 분을 못 이겨서 길길이 날뛰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은 이 해티그린이 맡았다는데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딸인 실비아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놈의 의심병, 사위 역시 자기 재산을 노리고 딸에게 청혼했다 생각하여 결혼 조건으로 딸아이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혼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죠? 하지만 그녀의 악명 높은 구두쇠 기행 중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녀의 아들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제임스가 무릎의 뼈가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머니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당장 치료를 받게 하잖아요. 하지만 해티그린은 치료비 $150를 아끼고자 무료 병원만을 찾아 헤매었고 결국은 그런 병원을 찾아내지 못하여서 집에서 대충 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행해졌겠습니까? 열흘 가까이 놔둔 다리는 점차 썩어 들어가며 파상풍이 심해졌기에 결국은 그 다친 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실은 소중한 아들의 다리를 잃고도 그 목발 비용까지 싸게 살려고 별짓을 다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아들 제임스는 어머니를 극도로 혐오했고 성인이 된 후 평생을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한 투자자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19세기에는 엄청난 거액인 무려 3,140만 달러씩이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녀에게는 돈이 자신이 배 아파서 낳았던 아들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인색한 모습을 보였으니 사업상 교류하는 사람들을 빼놓곤 진심으로 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식들도 성인이 되자마자 죄다 독립하여 이 어미를 무시하였고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위안이란 집에서 홀로 온갖 주식에 관련된 문서를 보면서 그 돈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벗은 오로지 개뿐이었으나 자신의 곁을 지키던 개들에게도 푸주간에서 내다버린 뼈만 먹였을 뿐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탈장으로 고생했으나 수술비 $150를 아끼기 위해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차례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고생하던 끝에 1916년 7월 3일 우유값을 덜 내고자 도매상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그 시대에는 상당한 장수라 볼 수 있는 82살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유서조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엄청난 재산은 세금만 빼고도 각자 3,800만 달러씩 두 자녀들에게 분배되어졌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남긴 재산은 9,500만 달러로 1916년 당시 값어치는 현재 액수로 160억에서 17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에서 18조 원이 넘는 돈이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거액을 상속받은 아들 제임스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평생을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넘치는데도 그 돈 때문에 다리를 하나 잃은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자 요트, 헬리콥터 구입, 자동차 경주 등 마구마구 쓰면서
호화스럽게 살았으나 평생 돈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도 보였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이 장애인이란 걸 잊지 않았기에 장애인 기부 및 자신처럼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의족 연구 기금 및 가난해서 의족을 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족을 사서 기부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인 실비아는 상속받은 3,800만 달러에서 오직 130만 달러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다 64개에 달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도서관 및 온갖 사회시설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역사 100대 부호 순위에서 당당히 16위를 차지했으며 20세기 중순까지 1000년 동안 여성으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업가로 기록되는 영광과 함께 냉정한 여인이자 지독한 돈에 미친 여인이라는 그 맹렬한 비난도 언제나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해티 그린을 향해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옹호하는 주장들도 역시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돈에 대해선 한없이 냉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혼한 남편 에드워드가 병으로 다 죽게 되자 스스로 찾아가서 병수발을 들며 마지막을 지켜보았으며 사위가 공경에 빠지자 선뜻 5만 달러를 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아들의 다리까지 잘나가며 돈을 악랄하게 아낀 점은 도저히 옹호할 수가 없지만요. 사실 아들의 상처는 그 당시에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고 결국은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그녀를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해티 그린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구두쇠 행각은요, 그녀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지독한 컴플렉스가 있었으며 더군다나 남동생마저 사망하게 되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어떠한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러한이라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당시의 미국 사회는 여성 사업가가 제대로 활약할 수 없었던 여성차별 시대였기 때문에 해티 그린은 그 차별을 거스르기 위해 남성 부호들보다 많은 재산을 축적해야만 하는 목표를 세웠고 평생을 지독한 자린고비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녀를 옹호하는 주장이라 합니다. 때가 덜 타는 해질 대로 해진 그 검은색 단벌 드레스를 입으며 검은 마녀 혹은 월가의 마녀라 불리웠던 해티 그린. 그녀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내리실 것입니까?